여러분 혹시 대장 내시경 받으시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종이 발견됐습니다. 제거했으니 괜찮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시죠? 아, 이게 암인가? 암 아닌가? 제거했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저도 압니다. 여러분 마음, 선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선종은 암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암이 되기 전 단계의 혹이에요. 마치 아직 안 익은 과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놔두면 익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거했으니까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선종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밭에서 잡초 뽑으시잖아요. 한번 뽑았다고 끝이 아니죠. 땅이 그대로면 또 나옵니다. 우리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20분 동안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음식이 대장을 괴롭히는지. 둘째,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리고요. 셋째, 그럼 뭘 먹어야 하는지까지 끝까지 들으시면요. 내일 장 보러 가실 때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약속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선종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진짜로. 선종은 크게 2종류가 있어요. 관상선종이랑 육모선종. 이름은 어렵죠.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상선종은 표면이 매끈한 거예요. 얌전한 녀석이죠. 육모선종은 표면이 울퉁불퉁한데 이게 좀 더 사나워요. 암으로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종 있던 분들 중에 3%에서 5% 정도가 대장암으로 발전한대요. 숫자로는 적어 보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노인정에 20분 계시면은 그중 한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또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대장 안쪽 생각해 보세요. 점막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마치 손등 피부 같아요. 손등에 자꾸 뜨거운 물 닿으면 어떻게 되죠? 빨개지고 따갑죠. 대장도 똑같습니다.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자꾸 들어가면요. 점막이 화를 내요. 아이고, 또야, 또 이런 거 보내 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반복되면은 세포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선종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젊을 땐 뭘 먹어도 금방 회복됐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한번 상처 나면 오래 가죠.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대장한테 계속 미안한 음식을 보내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음식, 바로 기름진 음식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튀김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바삭바삭한 게 얼마나 맛있어요. 야채 튀김, 고구마 튀김, 손이 가죠. 또 전 부치실 때 그 고소한 냄새 침 넘어가죠. 근데 말입니다. 이 기름이 대장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름이라는 게요. 공기 중에 오래 있거나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산화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썩는 거예요. 상하는 거. 여러분, 식용유 오래 쓰면 색깔이 탁해지고 냄새 나잖아요. 그게 바로 산화예요. 그 산화된 기름이 우리 대장으로 들어가면요. 대장 점막을 공격합니다. 말 그대로 긁어대는 거예요. 그럼 점막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반복되면 세포가 이상해지고 선종이 또 생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담즙 분비가 예전 같지 않아요. 담즙이 뭐냐고요? 기름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에요. 이게 적게 나오니까 기름이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튀김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인생 재미없잖아요. 근데 줄여야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던 거, 한 달에 한두 번으로. 그리고 드실 때도 바로 튀긴 거, 기름이 깨끗한 걸로 드세요. 편의점 도시락에 들어있는 튀김은 피하시고요. 대신 뭘 먹으면 좋으냐? 찐 거, 삶은 거예요. 고구마도 찌면 되고, 감자도 찌면 됩니다. 맛이 덜하다고요? 천만에요.
소금 살짝만 쳐도 충분히 맛있어요. 우리 입이 기름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지 본래 맛은 담백한 게 최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붉은 고기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특히 우리 세대는 고기가 귀했잖아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먹었죠. 그러니까 고기 보면은 침부터 고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선종 제거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굽는 고기요. 왜냐하면요.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뭐라고요? 헤트로사이클리가민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름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발암 물질이에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 특히 고기 표면이 까맣게 타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안에 벤조피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이게 대장 점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자,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 평생 고기 구워 먹었는데 멀쩡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선종이 이미 한 번 생긴 대장이에요. 이미 약해진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굽지 말고 삶거나 찌세요. 수육 아시죠? 보쌈용으로 삶은 고기. 그게 훨씬 안전해요. 발암 물질이 안 생기거든요. 둘째, 붉은 고기 대신 흰 고기를 드세요. 닭가슴살, 닭다리살도 좋고요. 생선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흰살 생선, 동태, 대구 이런 거요.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대장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셋째,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두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부를 잘 안 먹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몰라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충분하고 고기 생각날 때요. 두부 한 몫 꺼내서 간장에 살짝 찍어 드세요.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처음엔 심심하다 싶어도 먹다 보면 적응돼요. 우리 입이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본래 음식 맛은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 가공육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가공육이 뭐냐?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요. 마트 가면은 잔뜩 있죠? 포장도 예쁘고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고 특히 손주들 오면은 소시지 구워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가요. 이게 뭐 하는 물질이냐? 고기를 분홍빛으로 예쁘게 만들고 오래 보관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다른 물질이랑 만나면요.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합니다. 이게 직접 대장세포를 공격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담배랑 같은 등급이에요. 게다가 가공육은 염분도 엄청 많아요. 나트륨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나트륨이 많으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좋은 세균들이 죽어요. 그럼 나쁜 세균들이 판을 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소시지 한두 개쯤이야 뭐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빗방울 하나는 약하지만 모이면 댐도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하냐? 손주들 간식으로는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도 좋아요. 아니면 치즈 한 조각. 물론 가공치즈 말고 자연치즈요. 또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몇 알씩. 반찬으로는 직접 만든 게 최고입니다. 닭가슴살 삶아서 찢어 놓은 거, 두부 부쳐 놓은 거. 손이 좀 가지만 우리 대장 건강 생각하면 해볼 만합니다. 편하자고 가공육 먹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불편해도 건강한 게 낫죠. 자, 네 번째. 이제 단 음식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진짜 복병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떡 좋아하시죠? 식혜, 수정과도 좋아하시고 과일도 달달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특히 나이 들면은 단 게 더 당기더라고요. 근데 설탕이 이 달달한 게 문제가 뭐냐면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확 오르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막 분비되죠.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생겨요. 이게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대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요. 설탕은
장내 나쁜 세균들의 먹이예요. 설탕 들어가면은 나쁜 세균들이 좋아서 펄펄 뜁니다. 막 증식하죠. 그럼 좋은 세균은 밀려나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빵이에요. 단빵, 케이크, 과자 이런 거. 이게 설탕도 많지만 기름도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기름 문제랑 설탕 문제가 동시에 오는 겁니다. 이중 타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과당도 조심하세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는데 과하면 독입니다. 특히 수박, 포도, 망고 이런 거 달잖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섭섭하시죠? 그럼 단 거는 하나도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과일은 식사 후에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덜 단 과일로 사과, 배 이런 거요. 딸기도 괜찮아요. 둘째, 떡이 먹고 싶으시면 백설기나 증편처럼 단순한 걸로 드세요. 크림 발린 떡 케이크는 피하시고요. 셋째, 단 거 대신 고구마, 밤 이런 자연스럽게 단 것들로 드세요. 이런 거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오히려 대장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 심심하다 싶으시죠? 근데 이틀만 참으면 입이 바뀝니다. 네, 진짜예요. 설탕에 길들여진 입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 충분히 달게 느껴져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장내 세균 얘기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내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요즘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대장 안에는요. 세균이 수천억 마리가 살고 있어요. 수천억? 상상이 안 가시죠? 여기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어요.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좋은 세균들은 뭐 하냐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만들고 나쁜 세균들을 막아줍니다. 마치 경찰관 같은 역할이죠. 근데 나쁜 세균들은요.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 독소가 대장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선종 재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쁜 세균을 늘릴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기름진 음식, 붉은 고기, 가공육, 설탕 이런 것들이 나쁜 세균들의 잔치상이에요. 반대로 뭐가 좋은 세균을 늘릴까요?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에 들어있는 거. 이게 좋은 세균들의 먹이에요. 그리고 발효식품도 아주 좋아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우리 한국 음식에 발효식품 많잖아요. 이게 다 장에 좋은 겁니다.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김치도 종류를 잘 골라야 해요.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거 말고 적당히 익은 김치가 좋습니다. 아삭한 겉절이보다는 잘 익은 묵은지가 더 나아요. 유산균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요거트도 좋은데요. 설탕 안 들어간 플레인 요거트로 드세요. 달달한 거 말고요. 여기에 과일 조금 넣어서 드시면 완벽합니다. 정리하면요. 나쁜 음식은 나쁜 세균을 키우고 좋은 음식은 좋은 세균을 키웁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대장 안세력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자, 음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생활 습관 얘기 좀 해볼까요? 음식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첫째, 술입니다. 여러분, 소주 한 잔 생각나시죠? 특히 저녁에 친구들이랑 한 잔 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선종 제거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알코올이 대장으로 가면요.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마치 손에 상처 난데 소독약 바르는 것처럼 따끔거려요. 그럼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손상되죠. 게다가 알코올은 발암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잠들어 있던 나쁜 애들을 깨우는 거예요.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되시면은 한 달에 한두 번 소주 한 잔 정도로만 제한하세요. 둘째, 담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흡연은 대장암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데요. 대장에도 영향을 줘요. 제발 끊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셋째, 운동 부족.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요즘은 나가기도 귀찮고 날씨도 춥고 더우니까 안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운동을 안 하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럼 변비가 생기죠. 변비는 정말 안 좋아요.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은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점막을 계속 자극해요. 오래 담가두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집 앞 공원이라도 다녀오시고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좋아요. 몸을 움직여야 장도 움직입니다. 넷째,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이요,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 한 잔에 200cc씩이요. 물을 많이 마시면 대변이 부드러워져서 변비 예방에 좋고요. 독소도 빨리 배출됩니다. 다섯째, 식사 속도. 천천히 드세요. 우리 세대 분들은 빨리 먹는 버릇이 있어요. 옛날엔 바빴으니까요. 근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대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한 끼에 20분 이상은 드세요. 밥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 내려놓고 천천히 씹고 이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받으면은 장도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이에요. 화나거나 걱정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게 다 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걱정 내려놓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 걱정해봤자 소용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먹지 말라는 얘기만 하면은 답답하시잖아요. 먹어도 되는 것, 오히려 좋은 것들 알려드립니다. 첫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상추, 깨씹,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 항산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겁니다. 청소부 역할이죠. 특히 브로콜리가 좋아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둘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백미 대신 이런 걸로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청소해줘요. 처음엔 거칠고 맛없다 싶으시겠지만 백미랑 반반 섞어서 드시면 괜찮아요. 점점 비율을 늘려가시고요. 셋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요. 이게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아요. 구이보다는 조림이 더 좋고요. 넷째, 콩류, 검은제시도 김계소콩, 강낭콩, 렌틸콩, 두부도 포함이고요.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요.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자주 끓여 드세요. 우리 조상들이 장수한 이유가 다 있어요. 다섯째,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요. 대장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요. 미역국 자주 드시고요. 김은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여섯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하루 한 줌씩 드세요.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는 안 돼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한 줌이면 좀 충분해요. 일곱째, 발효식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이런 것들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매일 한 가지씩은 꼭 드세요. 자, 그럼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요. 현미밥에 된장찌개, 김치, 삶은 계란 하나, 여기에 구운 김 몇 장,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점심에는 보리밥에 생선조림, 나물 반찬 2가지, 미역국, 나물은 시금치 나물, 콩나물 이런 거요. 고소하게 무쳐서 드세요. 저녁에는 좀 가볍게 현미밥, 조금의 두부구이, 샐러드, 청국장찌개. 저녁은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드셔야 해요. 간식으로는 과일 한 조각, 견과류 조금, 플레인 요거트 이런 걸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양하게 드시는 겁니다. 같은 것만 계속 먹지 마시고요. 제철 채소, 제철 과일로 바꿔가면서 드세요.
그래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을 다양하게 하세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달라요. 식탁이 알록달록하면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요. 대장이 편안해집니다. 진짜예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지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져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20분 동안 긴 여정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피해야 할 음식 4가지. 첫째, 기름진 음식, 튀김, 전, 부침. 둘째, 붉은 고기, 특히 구운 거. 셋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넷째, 단 음식, 설탕, 과자, 단빵. 왜 피해야 하냐? 이것들이 대장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세균을 늘리고 결국 선종 재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술, 담배 줄이고요. 운동하고 물 많이 마시고 천천히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대신 먹어야 할 음식. 녹색 채소, 통곡물, 등푸른 생선, 콩류, 해조류, 견과류, 발효식품. 다양하고 알록달록하게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튀김 한 번 참았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해요. 내일은 소시지 대신 삶은 계란 먹었다. 그것도 큰 발전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겁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세요. 나 이제 대장 건강 챙겨야 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한 일입니다. 선종을 제거했다는 건요.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내시경 다시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주 깨끗하네요. 잘 관리하셨어요. 이 말 들으시는 상상해보세요. 기분 좋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같은 고민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기 아깝잖아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해집시다. 그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이런 거요. 서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건강 우리가 지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들 결혼하는 거 다 보셔야죠. 우리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